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결론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를 얘기를 한 거는요.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를 얘기한 것은 뭐 미국에 무슨 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리스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는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관점에서 이제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입니다. 미국 리스크는 제가 이제 아래 본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본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더해진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5년도에 미국 리스크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미국 리스크를 상징하는 것을 경제적인 지표에서 뭘 뽑아야 될 것일까 이제 그걸 뭐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게 되면은 잘 감도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경제 지표가 뭐겠는가 미국 리스크와 관련해 가졌을 때 보게 되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장 지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저는 이제 미 국채 가격을 중심으로 봅니다. 미 국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켓워치하고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 보도가 났던 건데 1월 12일자 이제 마켓워치에 난 기사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카피해서 띄웠습니다. 아래 위에 큰 제목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갈수록 그러니까는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겠다 이거예요. 점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채권 시장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채권 시장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지난 40년 넘어서 그러니까 40년이면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80년대 이후에 단지 두 번만 일어났었던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죠. 비슷하게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부연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은 80대 초반 이후에 단지 두 번만이 10년 수익률, 그러니까 미 국채 만기가 10년짜리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장기채죠. 가장 많이 발행하는 장기채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그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아니야 이 동시에 이제 이게 그 상승했는데 얼마만큼 상승했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작년 9월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2월 달까지 9월, 11월, 12월 달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1% 포인트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상단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 했던 것이 지금 현재 4.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 포인트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끌어내렸는데 연준은 근데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채권 수익률도 일반적으로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되게 흘러야 되잖아요. 장기 금리니까요. 가장 이제 단기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라고 한다면 연준의 정책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시장 금리도 내려와야 되듯이요.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듯이요. 근데 이제 10년물이라는 것은 장기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장기 시장 금리의 하나의 기준이고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장기 시장 금리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년물 수익률은 동시에 근데 뭐냐면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됐다고요? 점프 올라간 거예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1%포인트만큼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에 금리 올리기 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한 그러니까 한 3.6% 이 전에 좀 이렇게 있다가 한 1%포인트가 올라갔다 이거 반대로 올라갔다 이거죠. 연준은 금리를 1%포인트 끌어내렸는데 반대로 10년물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예?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뭘 했냐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계속 오르는 거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얘기는 이제 좀 뒤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원인에 대해서는요. 뭐 이런 그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하고 시간은 겹치질 않습니다. 시간은 좀 이제 보게 되면은 대충 겹치긴 겹치죠. 저 뒤에 맨 끝에 쪽을 보셔야 됩니다. 맨 끝에 밑에 보게 되면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게 채권 수익률 이제 그러니까 그 흐름이고 그 위에 그림을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 금리가 계단식으로 세 차례 내려온 게 있죠. 세 차례 내려왔는데 이건 올라갔다 이거죠.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한 1%포인트 그러니까 연준 금리가 내려오는 동안에 반대로 저건 올라갔다 이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에 이게 이제 언제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흐름인데 밑에 거는 2012년 뭡니까요? 저 2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은 한 1.5% 정도 있다가 10년물 수익률이요. 그다가 한 3%까지 한 2배로 올라갔잖아요. 2배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연준금리는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가 일종의 뭐냐면 양적 완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을 때죠. 양적 완화가. 연준의 양적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기가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제로 금리에다가 플러스 양적 완화까지 하던 시기였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렸는데 혼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한 2배로 올리니까는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밑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연준은 금리를 아예 그러니까 뭐 내리진 않았죠. 내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근데 금리를 내렸는데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그림입니다. 위에 게 연준이고 밑에 게 10년물 수익률이고요. 되게 같이 움직여요. 80년대. 이건 90년대입니다. 90년대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반대로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다음에 이건 2000년대 10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같이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 이후니까 지난해 이제 4분기 이후에 보게 되면 최근까지도 어쨌든 간에 이게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물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인플레를요. 그러니까 연준이요. 인플레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1월 달에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좀 내려갔어요. 지난 9월, 10월, 11월에 3.3%로 쭉 8월 달까지 떨어지던 것이 멈추고 9월 달에 반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가요. 변화가 없었는데 12월 달에 0.1%포인트 떨어지니까는 환호를 했죠. 시장에서 환호를 해가지고 인플레가 그러니까 완화되는 것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환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채권 수익률도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채권 수익률도 좀 떨어뜨렸죠. 한 4.8까지 올라갔던 것이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8까지 올라갔던 것이 4.7 정도까지 내려왔죠. 처음에는 6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미국 물가는 많은 부분이 서비스 물가거든요. 서비스가 워낙 부분이 크니까는 미국은요. 서비스 물가가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작년 이제 그러니까 한 2분기 때 좀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반등한 경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쭉 떨어져 왔었죠. 4.4%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이요. 지난달 기준으로요. 4.4%까지. 그리고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임대료죠. 주택 임대료예요. 임대료도 많이 쫙 내려왔죠. 계속해서요. 그래서 인플레는 진정되는 걸로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12월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PCE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전체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산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들은 소비자 물가로 보는데 미국은 이제 PCE로 본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2월 달께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10월, 11월 달에 조금 반등을 했었어요. 이것도요. 반등을 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근데 소비자 물가와 같은 움직임을 한다면 이것도 조금 이제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12월 PC가 나와야지만이 좀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를 보고 환호했던 것이 좀 다시 이제 확인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과거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2% 그러니까 이내에서 관리가 됐었던 것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소비자 물가는 3%대에 있고 PCE도 그러니까는 3% 밑으로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3% 근처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채권 시장에 미치는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건데 1년짜리 1년 후에 그러니까 인플레를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보게 되면 11월 달까지 쭉 떨어지다가 12월 달, 1월 달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달께 크게 반등을 했어요. 1월 달께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3%를 넘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3%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3%를 넘어가가지고 3.3%까지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인플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켓워치도 기대 인플레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우려스럽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장기 5년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이션율을 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프 하고 있지만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3%로 이것도 5년 이후에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채권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10년짜리 동안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묻혀둔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만약에 높지 않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축이라든가 투자를 할 그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대 인플레율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채권 시장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됐다는 게 안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율이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이제 되게 사람들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요.